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4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이 총선 투표일입니다. 이제 불과 선거 8일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 투표는 당장 5일부터 6일 이틀 사이에 시작이 되죠.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상황은 점점 좀 반전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핵심 변수 하나는 의료 대란, 이것을 어떻게 매듭 짓느냐 문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약간 보였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국민의힘의 전체 여건에 상당히 여론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서 자기 지역구에서 어려움에 빠진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서 좀 어떤 명분 없는 그런 지금 비판을 위한 비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또 선거 막판에 여권 분열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늘 일면 톱 기사, 그리고 3면 기사입니다. 2,000명 정원 더 좋은 안 내면 논의. 윤 대통령 51분간 담화 2,000명 정원 설명하며 타협 여지는 열어놨다. 윤 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불편 해소 못해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 방향 변화 가능,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한 최소한의 정원 규모다. 그렇지만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의대 정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조건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언론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일부 좌파 매체는 이것을 불통 또 이렇게 억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 정부 등 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까지 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협 여지를 열어놨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수도권 여당 후보들 민심 동떨어진 담화였다. 미안하다 할 수는 없나? 자, 미안하다고 할 수는 없나? 민심이 동떨어진 담화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불편 해소 못해 송구하다 이야기했죠. 했는데 미안하다 할 수 없나? 그리고 이것을 또 동아일보도 별 검증 없이 그냥 이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계속 부각시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문경, 어제 제가 말씀한 하문경 좌파 활동을 하다가 열린우리당 또 무소속으로 그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5번 출마하다가 이번에 겨우 이제 공천을 준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 왔죠. 그래서 마포에 출마했는데, 하문경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담화 담화가 끝나자마자 내용을 면밀히 뜯어보지도 않고,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세규의 경일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과 관체의 논리에 집착하려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길 요청한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지금 공천 준다니까 국민의힘에 와서 지금 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시라며 탈당 요구도 처음 나왔다. 하문경이 처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공백,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 여론이 커지고 보수층 지지 기반이었던 의료계 표심도 악화한 상황에서 이날 윤 대통령이 내놓은 담화로는 민심을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구냐? 하문경, 그 다음에 안철수, 의사 정원 2,000명 못 박지 말고 의료 대란부터 막아야 한다.
못 박지 않았죠.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판을 멈춰야 됩니다. 윤상현, 지금은 정치적 사고가 필요할 때다. 전공의 등 정치적 이해관계, 당사자들 찾아가 만나야 된다. 지금 협상, 대학 협의체 열어놨죠. 서명옥 후보, 의사 출신인데 서울 강남갑에 출마했습니다. 공천받았죠. 의료계 설득하는 것도 정부 책임, 숫자 등 전제 조건 달면 돌아오지 않는다. 숫자 이제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협상의 여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서로 협상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함은경처럼 함부로 입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뭐 탈당해주길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 총질이죠. 그리고 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지도부도 한동훈 지도부도 이렇게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 함은경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국민 담화 직후에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정부도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희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다. 자, 풀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중 의대 정원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 이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여당은 당 차원에서 담화문 관련 공식 논평은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밑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독수 국무총리가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선거 직전에 뭔가 합의점이 이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들은 계속 시비를 위한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지금 의료 대란 문제뿐이 아니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 정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를 경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유성민 등 윤작심 비판 총선 T-9일에 여당 내부에서는 못된 버릇이 또 나온다. 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험지에 나선 함은경, 정운천, 조혜진 이 비판에 앞장서고 심지어 윤석열 사과, 탈당 요거까지 하고 나오는데 홍준표, 이장우 대전시장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이 강력 자치단체장들은 오히려 아니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지금 가서 현장을 뛰는 게 답이다. 내부 총질을 하지 말고 현장에 뛰어다녀야지 표가 나온다. 내부 총질을 한다고 표 나오느냐 이 이야기죠. 유성민 어제 대전에 갔는데 이상민 후보 지원 유세를 한 후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게 다른 데 가서도 이 지원 유세를 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서는 막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데 이게 지원인지 회방인지 가는 곳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있죠. 유성민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갖고 집권했는데 김건희 여사, 이종섭 대사, 최상병 관련 일들로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렸다고 주장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이 처벌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김건희 여사, 이종섭 대사, 최상병 관련 이게 전부 다 민주당이 설치해 놓은 그 프레임에 걸린 것이지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린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유성민은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당 지도부가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유성민은 자꾸 심판 프레임으로 가면은 국민들이 이조 심판과 윤석열 정부 심판 중 어느 걸 택하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다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끝까지 그런 슬로건을 가져가면은 열세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어떤 대안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고 정말
보수 우파를 위해서는 이번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자신이 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전히 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폄하하고 조롱하는데 뭐 지원 요새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한 재선의 정운촌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고집 센 검사 이미지가 남아있는 모습으로는 더는 안 된다. 이런 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 전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유리할지, 그렇게 한다고 뭐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줄 건 아니죠. 경남 김해월 후보 조혜진 이 지역구 재배치됐습니다. 그 지역구 재배치됐을 때는 이제 본인이 어차피 원래 그 밀양 이쪽에서 했는데 그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재배치된 지역에 갔습니다. 김해월에. 그런데 거기 가서 판세가 여의치가 않으니까는 또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막 돌렸습니다. 조혜진 시국 기자회견 국회에서 아예 그것을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국민을 실망시킨 것,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자, 이렇게 사과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대선도 아닌데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요구하느냐, 함은경에게 직격탄을 날렸죠.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탈당 요구하나, 이렇게 막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탓하며 선거하는 여당 후보 치고 당선되는 걸 못 봤다. 지더라도 명분을 갖고 지자. 이미 윤석열 내세워 2번 이겼지 않나. 대선과 지방선거. 역풍에 고개 숙여본들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고집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재선의원 출신이죠.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등에 칼 들이대는 못된 버릇 또. 자, 그래서 조혜진, 유성민, 이 함은경 전부 싸잡아 질책을 했습니다. 함은경은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가벼운 입을 함부로 놀리나. 유성민 그만 나대지 마라. 자중해라. 조혜진, 함은경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현장을 뛰어라. 그게 답이다 바보들아.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 오늘 일면 톱 기사도 관련 기사입니다. 매일신문 일면 톱입니다. 국힘 지금이 대통령 때릴 때인가. 홍준표 벼락치기 안 되니 윤 탓. 일부 후보 당정 갈라치기 파열음. 야권과 싸울 때 내부 총질 집착. 상황 이런데도 수수방관 지도부. 이거는 좀 수수방관 지도부는 좀 잘못된 이 논조 같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죠. 일단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4.10 총선을 불과 9일 앞두고 여권에서 야당이 아닌 내부를 향한 비난전이 펼쳐지고 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탈당하라는 일부 후보들의 공식 요구까지 나오는 등 대통령 중심대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대통령 때리기 릴레이가 집권 여당에서 불거지고 있다. 자,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 자중질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내부 총질 인사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조차 발신하지 않은 채 야권과의 결전을 위한 대열 정비에 손을 넣은 모양새다. 자, 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까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매일신문을 쓰는데 이건 좀 잘못된 그 오버한 논조 같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국민을 기망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경기 수원정의 명백한 망언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 보수 정당의 정체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이건 좀 잘못된 그 논조죠. 논조가 좀 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김준혁, 이 수원정의 김준혁 이야기 잠시 후에 소개드리겠지만은 막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막 망발을 한 사람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아무 말도 못 침묵을 일관한다. 매일신문 이렇게 썼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준혁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유세해서 이 발언을 놓고 쓰레기 같은 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탓만 하면 선거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질타를 했고 또 도태우 후보도 개인 성명을 통해서 지금 대구 중구 남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도태우 후보도 성명을 통해서 함은경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직을 사퇴하라 촉구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 방향을 최대한 뒷받침하기는커녕 대중 여론에 영합하여 이를 얄팍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기성 권력에 맞서는 소영웅주의로 포장을 하면서 차별화 전략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구하는 행태다. 이는 보수 정당이 지속적으로 제사를 깎아먹으며 계속 약화되어 온 유의자 구조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낭패를 당하고 힘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8, 9일 앞두고 대통령에게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탈당을 하라 사퇴가 아니고 탈당을 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자기 정치하는 행태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한 전직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부정대출까지 하는 야당 후보들의 잘못을 여당이 잡아내지 못하고 그 역할을 지금 언론에 해주고 있는데 여당 일부 후보들은 야권이 아니라 철없이 대통령을 때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보수파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준혁 이거 정말 기사를 소개해드리기조차 민망한 내용인데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김환란 이대 초대 총장이죠. 미군의 이대생 성상납 박정희 위안부들 상대로 XX 역사교수 출신 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 과거 막말 줄줄이 드러나면 논란. 김준혁은 이재명을 정조대왕에 비유를 하면서 공천을 막 받았죠. 이비여천가를 부르고 공천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재명과는 또 거리를 두는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과거에 그때 김용민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막말을 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그 인물이죠. 그 김용민이 하는 TV가 아니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망발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쏟아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한란 여사 등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비위를 저질렀다. 주장하면서도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냥 그런 것 같아. 추론이다. 역사학자가 추론이다. 그런 발언들을 내보낸 채널은 2012년 총선에서 막말 논란 끝에 낙선한 낙곰수 출신 김용민 방송. 자, 거기에 출연해서 김준혁이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하여대 초대 총장 김한란이고 미 군정 시기에 이하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정신 때 종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 이런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더 이상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지금 또 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정조대왕에 비유를 하면서 공천을 따내가지고 지금 이 나라 일을 돌보겠다고 하고 있는 이 행태들을 비판을 해야지. 함은경 처음에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진보라는 좌파의 민낯을 까발리겠다 이러면서 공천을 받아갔죠. 국민의힘 공천을.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행태는 입을 다물고 있고 민주당은 이런 행태에는 입을 다물고 있고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 총기 난사를 하는 특히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총선 눈앞에 두고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큰 이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또 박은정, 조국당의 비례 1번 받은 박은정 남편 이종건 관련 기사입니다. 이종건이 정관예우해서 1년에 41억 수임료 벌어들이고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관예우 아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정관예우가 맞다는 것이 지금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렴치한 변론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일면 하단 기사입니다. 이 코인 사기 횡령범 변호한 이종건, 대검 부장 때 사건 보고받고 지시 2조 8천억 V캐시 사기 사건 2021년에 경찰 수사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직업윤리 저버린 변호다. 코인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코인 사기 사건을 그 사기 사건을 본인이 지시를 하고 보고받고 했는데, 바로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나중에 변호사 할 때 수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자기가 사건 수사를 막 하고 지시도 하고 했는데 그 사건을 수임받았다는 거죠. 피해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뛰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해자를 위해서 그에게 돈을 받고 변론 활동을 한 거죠.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이종건 변호사가 현직 때 보고받고 지시했던 대형 금융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을 변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V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인데 2021년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수원지검이 지원을 했습니다. V글로벌이 발행한 코인 V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는데 피해자가 5만여 명, 피해액은 2조 8천억 원. 주범인 V글로벌 대표 이모 씨는 당시 기소가 돼서 징역 25년이 확정이 됐고, 작년 7월에 V글로벌 관계사 대표 강모 씨가 뒤늦게 기소를 됐는데, 이 관계사 대표 강모 씨가 작년 3월에 개업한 이종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이종건이 그 사건을 수임을 한 겁니다. 본인이 다 이 지시하고 했던 그 사건과 관련된 2021년 V글로벌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취급돼서 당시 대검 형사부가 직접 챙겼다. 이종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은 형사부 검사를 통해서 수원지검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하면 요건을 엄격히 따지지 말고 걸른 청구하라. 강력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대검 형사부는 경찰이 V글로벌의 범죄 수익을 몰수 보존하라는 것을 지원하라. 범죄 수익 몰수 보존하는 것 지원하라. 이 지침도 수원지검에 막 내리고 그 수사를 했는데, 이종건이 강모 씨 사건을 맡은 것을 두고 법조인들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현직 때 보고받고 지시했던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을 변호한 것은 비난의 소지가 크다. 이 변호사가 변호했던 각세 사건은 주범 이모 씨 수사와 달리 경찰이 아닌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각세 검찰이 이 각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고, 각시는 영장 7질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약 한 달 만에 붙잡혔다. 그러면은 이건 악성이죠. 영장 7질 심사 앞두고 도주를 했다가 한 달 만에 붙잡혔는데, 자, 이 각시가 작년 12월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왜 풀려났느냐? 이종건 변호사가 이 각시 사건을 수임을 한 뒤에 작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도주까지 했던 인물이. 자, 법원이 보석을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러면은 이종건, 검찰뿐이 아니고 이종건의 정관예우의 영향력이 이 법원에까지 다 미쳤다. 그때 작년 12월 김명수 대법관 체제가 여전히 장악을 하고 있을 때죠. 법원, 친문. 본인들은 우리가 친문 검사로 찍혔는데, 박은정하고 이종건은 이 부부죠. 무슨 정관예우냐 했는데 친문 판사들의 영향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거 D-8일 남은 시점에 내부 총질 하는 사람들은
똑똑히 나중에 선거 끝나고도 더 이상 이 국민의힘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